디종 바닐라 캐러멜로 갈 거예요. 일단 이 디종 바닐라를 설명드리면 꼬냑이잖아요. 또 꼬냑은 우디향과 바닐라 노트를 가졌기 때문에 제가 우디향이 나는 바닐라 빈을 이따가 사용할 거예요. 또 향 맡아보실 수 있게끔 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초콜릿에 몰딩을 할 건데 여기 세팅이 되어 있나요? 여기 베이크 플러스에서 판매하는 발로나 초콜릿의 자매 브랜드인 리퍼블카 델 카카오라는 초콜릿을 오늘 몰딩을 할 건데, 리퍼블카 델 카카오 줄여서 RDC라고 합니다. 이 RDC 페로 밀크 초콜릿으로 몰딩을 할 거예요. 저희가 시식도 다 드릴 예정이고요. 이 페로 밀크 초콜릿은 밀크 초콜릿, 보편적인 밀크 초콜릿과 대비해서 좀 과일 향과 여러 카카오 향이 어우러지게 나는 굉장히 맛있는 초콜릿입니다. 그래서 몰딩 하기도 좋기 때문에 한번 몰드 먼저 진행을 할게요. 저희 그 게디스위트 시그니처 초콜릿이 이제 당신을 일으키는 초콜릿이에요. 그래서 일으키는 모양이니까 오뚜기 몰드가 저희의 시그니처입니다. 그래서 몰드를 우리 실펜 사장님한테 나중에 이렇게 하시면 구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몰드를 먼저 소독을 할 건데, 소독하기 전에 이거 몰드 세척할 때 물로 씻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받는데, 물로 씻으셔야 합니다. 따뜻한 물로. 물론 뭐 유럽 기준은 이제 석회수 같은 이슈가 있으니까 잘 안 닦기도 하는데, 그래도 좀 더 위생적으로 몰드 따뜻한 물에 씻으시고, 저희는 식기세척기도 사용해요. 그래서 씻으신 다음에 잘 말리시고, 그 다음에 히팅건으로 너무 가까이 째시면 몰드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멀찍이 째주세요. 히팅건은 비싼 거 구매하지 않으셔도 되고, 한 3만 원 미만인 제품 가벼운 거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크림콜로 이렇게 뿌리시고, 열심히 여러 번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거 미리 닦아놓고 랩핑해가지고 몰드 보관하신 다음에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잔여 코코아 버터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뿌옇게 되거든요. 그래서 몰딩 하시기 직전에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래야 좀 더 박테리아나 그런 위생 이슈에 있는 것들을 차단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닦아주세요. 그래서 충분히 닦고 조금 말린 다음에 몰딩을 진행해야 되는데, 저희는 시간 관계상 이렇게 닦고 바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한 번만 물기만 제대로 닦고 바로 진행할게요. 초콜릿 작업장의 온도는 18도 내외가 좋습니다. 습도 50% 미만이 좋아요. 물론 5, 60%로 맞추는데 저희 매장은 50% 미만으로 습도를 맞추고 있고 18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페로밀크 초콜릿 주세요. 페루 밀크 초콜릿을 전자레인지를 사용해서 저희가 녹여놨습니다. 500g 이상일 때는 전자레인지 20초씩 끊어가지고 돌리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밀크 초콜릿 녹이실 때 많이 하시는 실수들이 좀 양이 많다 생각해서 1분씩 돌리시거든요. 전자레인지에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속이 답답하더라도 천천히 전자레인지 20초씩 끊어서 돌려서 온도를 유지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템퍼링 온도를 써드렸어요. RDC 리퍼블카 델 카카오 페루 밀크 초콜릿 템퍼링 온도, 대리석 접종법, 그리고 다이렉트라는 템퍼링이 있는데 써드렸고요. 저희가 오늘 하나 더 새로운 템퍼링을 할 건데, 이 이지 템퍼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템퍼링을 할 거예요. 이 이지 템퍼는 그 특수한 온도로 맞춰져 있는 정교한 온장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코코아 버터를 제가 녹여놨습니다. 근데 이 코코아 버터가 지금 제형이 약간 수분 크림 같은, 이런 크림 같은 제형이죠. 그래서 이 코코아 버터를 사용해서 템퍼링을 해줄 건데, 제가 여닫기 쉽게 좀 이렇게 돌릴게요. 그래서 접종법 마지막 온도 보시면 29에서 30도잖아요. 대리석도 그렇고, 이게 초콜릿 패키지 옆면 보시면 온도가 다 써져 있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 온도가 작업 온도예요. 그래서 이 작업 온도에서 플러스 1, 2도일 때 이 매직 템퍼를 이용해서 템퍼링을 한번 해볼게요. 최대한 여러 가지 템퍼링을 하려고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약간 식었기 때문에 히팅건을 이용해서 30도까지 유지해주세요. 그냥 첫 온도 상관없이 마지막 온도만 중요해요. 막 45, 50, 45도까지 녹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습 시간이 3시간 분량으로 3가지 초콜릿 설명하기에 굉장히 짧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 별명이 효율주의자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시간을 알뜰살뜰하게 해볼게요. 볼 일부러 제가 돌리는 거예요. 한쪽만 이렇게 째면 탈 수 있어요. 히팅건 때문에. 그래서 볼을 돌리시면서, 그리고 볼 잘 긁으면서, 얇은 초콜릿 부분이 히팅건 때문에 탈 수 있거든요. 밀크 초콜릿은 분유가 들어갔기 때문에 잘 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자레인지에 초콜릿 돌리다가 녹여도 안 녹이는 거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탄 거예요, 초콜릿이. 타면 이렇게 계속 되직해지고 녹지 않습니다. 특히 중탕 하실 때 많이들 실수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탕 비추천드리고 차라리 이거 하나 사셔가지고 녹이시는 거 추천. 그래서 500g 미만일 때는 히팅건이 훨씬 빠르고 500g 이상일 때는 전자레인지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비 오는 날 습하잖아요, 공기가. 물론 올리커는 올리커 팀이 너무 제습을 잘 해주셔가지고 지금 뽀송뽀송한데, 업장이 만약에 습할 때 초콜릿이 좀 되직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히팅건의 건조한 바람 덕분에 이 초콜릿의 그런 여분의 습들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점이 있어요. 자, 온도가 되면 이 매직 템퍼를, 이지 템퍼를 이용해서 템퍼링 해주는데, 이 녹인 초콜릿의 총량이 중요합니다. 총량에 1% 되는 그람수의 코코아 버터를 넣어 주실 거예요. 요게 진짜 장비가 하나 있으면 너무 간단하고 편해가지고, 근데 이게 정식 수입사가 없어서 제가 실펜 대표님한테 수입 좀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네, 그죠? 비슷한 제품에 다른 제품도 막 500만 원이고 엄청 비싸요. 근데 얘는 100만 원 초중반이어가지고, 100만 원 초중반으로 3천만 원의 템퍼링 머신을 대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렇게 섞었는데 또 온도가 떨어졌어. 그러면 계속 유지시켜 주시면 돼요, 히팅건으로. 템퍼 테스트 할게요. 그래서 템퍼링 테스트를 하는데, 이게 화면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보면 이렇게 초콜릿 주름들이 있어요. 입체적인 주름들. 근데 그 주름에 딱 찍으시거든요. 그러면 그 주름 때문에 주름에 선이 생겨요, 굳으면서. 그러면 이 선 때문에 페플룸, 템퍼링이 깨졌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선을 피해서 찍어주세요. 그리고 1분 이내로 굳으면 템퍼링이 잘 된 거입니다. 최대한 차가운 데 놔두시고 바닐라 주세요. 네, 그리고 데코 때문에 이 바닐라 화이트 초콜릿도 템퍼링을 해줄 건데요. 여기에 까뭇까뭇한 거는 바닐라빈을 이제 바닐라빈 파우더를 쓰시거나, 저희는 오븐에다가 태워가지고 분쇄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데코 바닐라로 써볼게요. 이 화이트 초콜릿도 맨 마지막 작업 온도를 확인하시면 29도, 30도 이렇게 돼요. 발로나 화이트 초콜릿, 우팔리스 제품으로. 그래서 얘도 그람수 1%를 넣어줍니다. 마지막 온도 맞춰서.
잘 섞고 템퍼링 해줄게요. 템퍼 테스트 할게요, 선생님. 여기 보시면 카메라 안 보네. 지금 광택이 돌면서 굽고 있거든요. 광택이 돌면서 지금 1분 이내로 템퍼링 끝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몰딩 한번 해볼게요. 너무 약간 지금 방금 좀 밥 아저씨 같았죠. 다 조금씩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 되는지. 유산지 주십시오. 유산지를 밑에다 깔아주시고 그 초콜릿 작업장에서 쓰는 유산지는 양쪽 면이 코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가끔 학교 강의 가면 한쪽만 코팅되어 있고 뒤쪽은 코팅 안 된 초콜릿들이 있어요. 코팅 안 된 초콜릿에는 이제 초콜릿이 잘 달라붙고 안 떨어져요. 그래서 양쪽에 코팅 되어 있는 거. 저는 거기 어디죠? 삼성의 리치몬드 상가에서 유산지 많이 구입합니다. 그래서 디종 바닐라 캐러멜인데 이제 바닐라가 들어있다라는 거를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바닐라 초콜릿을 마블로 바른 다음에 몰딩을 해줄 거거든요. 근데 가끔씩 이제 초콜릿에 얼그레이 잎이나 그런 것들을 초콜릿 겉면에 이렇게 뿌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다른 초콜릿들과 코팅할 때, 다른 초콜릿들과 포장할 때 옆에 초콜릿에 얼그레이 초콜릿 향이 엄청 많이 배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바닐라도 초콜릿 속 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섞어주면 이렇게 바닐라 빈이 과하게 옆면에 이렇게 향이 배기는 걸 좀 방지할 수 있어요. 짜주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손이 조금 뜨거우신 분들은 목장갑 끼고 이 라텍스 끼고 작업하시면 좋습니다. 스크래퍼 준비해 주시고 그 짜주머니도 이렇게 뜯어서 쓰는 짜주머니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초콜릿이 무거워가지고 옆면이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개별 한 개 한 개씩 하는 거 쓰거든요. 14인치가 18인치. 어디서 샀냐면 세로피엔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갖고 계셔주세요. 네, 자, 보시면 이 초콜릿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그냥 손으로 모양을 이렇게 내주세요. 간단하게. 근데 이게 손이 온도가 뜨거우면 초콜릿 온도 조절 열심히 했는데 온도가 깨질 수 있잖아요. 그럼 팁이 얘가 원래 29, 30도면 작업 온도가 29다. 그러면 한 28, 7도일 때 바르세요. 본인 손이 좀 뜨거우시면. 그러면 온도 깨지지 않고 잘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장에서 이렇게 마블 디자인을 많이 하는데 저희 매장 컨셉이 순환이 컨셉이에요. 그래서 로고 G도 그 순환의 로고고, 그래서 순환의 느낌을 어떻게 낼까 하다가 이렇게 자연적인 마블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몰딩을 해주는데 살짝 넘치게끔 짜주세요. 초콜릿을 제가 일부러 천천히 짤게요. 보여드려야 되니까 살짝 넘치게끔. 그리고 마블 팁이 굳기 전에 바로 작업하셔야 돼요. 굳은 다음에 작업하시면 구멍이 많이 뚫릴 수 있습니다. 기포가. 하신 다음에 이제 RDC 보여주세요. 탕탕탕탕 치시는데 쇠로 치시면 몰드에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이렇게 탕탕탕탕 쳐주시고 한번 쭉 긁어주세요. 도구 눕혀서 닦아주시고 이거 엎어주시는데 초콜릿 줄이 길었다가 짧아 올 때까지 엎어주실 거예요.
지금 보면 초콜릿 줄이 짧아졌죠. 그럼 한번 긁어보세요. 근데 여기서 많이 하시는 실수가 다시 몰드를 뒤집으세요. 그럼 뱉었던 초콜릿이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두께가 불균형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들어서 확인해 주세요. 들어서. 그래서 만약에 밑바닥이 조금 두껍다 그러면 기울여가지고 들어서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는 몰드 이렇게 옆으로 세워서 굳힙니다. 이렇게 템퍼닝하고 남은 초콜릿들은 다시 온도 계속 30도 유지해가지고 계속 쓰시면 돼요. 템퍼링 밑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쓰시면 되는데, 그럼 이 남은 초콜릿은 이 이지템퍼 코코아 버터로 또 템퍼닝 할 수 있냐? 저는 할 수는 있는데 재사용된 초콜릿을 코코아 버터 또 넣어가지고 템퍼링 할 수 있는데 좀 비추천드려요. 왜냐면 코코아 버터가 그럼 퍼센트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1%, 2%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식감이 딱딱해져요. 그리고 빨리 작업할 때 코코아 버터가 많기 때문에 금방 되직해져요. 그래서 재사용 이렇게 남은 초콜릿들은 다른 뭐 가나슈나 음료나 다른 것들로 저희는 쓰고 있고요. 아니면 접종법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 팁 알려드리면, 이렇게 굳어오는 초콜릿들 이렇게 다시 이렇게 넣어가지고 녹이시거든요. 그러면 더 되직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얘부터 녹이세요. 얘부터 덜이 이렇게 겉면에 묻은 애부터 녹인 다음에 녹인 애를 섞어야지 초콜릿이 되직해지지 않고 계속 묽게 밑바닥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콜릿이 더 굳어 오기 전에 살짝 이렇게 긁어가지고 여분 정리해 주시고, 지금은 촉촉하잖아요. 이렇게 촉촉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촉촉할 때 냉장고에 넣으시면 그 불룸이 생길 수 있어요. 뿌옇게 변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그 온도 격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지금 몰드가 약간 이렇게 매트해졌을 때 냉장고에 넣어서 15분 정도만 넣어주세요. 15분 이상 넣으면 습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밀크 초콜릿이 또 습에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15분 정도만 넣고 뒤에 뜨는 거 확인하는데, 다 굳은 거 어떻게 확인하냐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뿌옇게 잘 뜬 애가 있고 이렇게 안 뜬 애들이 있잖아요. 이거 덜 굳은 거거든요. 그럼 조금 더 굳혀주시면 되는데, 많이 하시는 실수들이 일단 얘만 굳었으니까, 얘 굳었으니까 필링 넣어도 되겠지 하고 필링을 많이 짜시거든요. 근데 뒷면 봤을 때 이렇게 안 뜬 상태일 때 필링 넣으면 절대 안 빠져요, 초콜릿이. 그래서 몰드 할 때 어떤 건 잘 빠지고 어떤 거는 안 빠지잖아요. 이 뒷면을 확인 안 하셔서 그래요. 꼭 이렇게 뜰 때까지. 왜냐면 초콜릿이 이제 굳으면 수축을 해서 몰드에 떨어지는데, 이게 수축이 안 됐는데 필링을 넣어버리면 쪼그라들 수 있는 공간이 없죠. 그럼 초콜릿이 안 빠집니다. 이거 꼭 주의 깊게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얘도 지금 이렇게 매트하게 굳었으니까 냉장고에 15분 정도 넣고 해줄 거고요. 자, 이제 초콜릿을 굳히면서 여러분들께 페루 밀크 초콜릿을 시식을 드릴 거예요. 어디? 네. 이게 시식을 드시는데 하나 팁이, 그 숨 참고 숨 쉬지 마시고 초콜릿을 오도독 깬 다음에 그 깬 조각을 입천장에 붙인 다음에 그 조각이 녹아올 때 흥 하고 내쉬면 카카오 향이 더 잘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밀크 초콜릿은 좀 독특하게 과일 아로마가 많이 나는 초콜릿입니다. 그래서 한번 드셔보세요. 남은 애들은 이따가 치울게요. 얘만 닦아주세요. 드셔보셨나요? 어떠세요?
그 약간 보편적인 밀크 초콜릿의 밀키함과 다르게 무언의 향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희가 그리고 디종 바닐라 캐러멜에 필링을 만들 건데요. 이 캐러멜 초콜릿 필링인데 지금 초콜릿을 녹이지 않고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녹인 초콜릿에 캐러멜 섞지 마시고 안 녹인 초콜릿에 섞을 거예요. 그리고 초콜릿은 하나는 지바라 라떼를 사용합니다. 발로나의 지바라 라떼. 원당이 들어있어서 좀 구수한 맛이 나기 때문에 또 약간의 그 맥주에서 나는 보리메가 향도 나기 때문에 이런 술 계열이랑도 잘 어울려요. 그래서 지바라 라떼를 사용해 볼게요. 페도랑 지바라 라떼. 그 코코아 버터는 조금 더 내가 캐러멜 맛은 완벽해. 캐러멜 맛은 완벽한데 조금 더 꾸덕하게 굳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많이들 실수하신 게 초콜릿을 넣으시거든요. 그럼 맛이 변하잖아요. 근데 내가 맛은 그대로 굵기만 되직하게 하고 싶다? 그럴 때 코코아 버터를 넣어주시면 돼요. 좀 더 꾸덕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바닐라 캐러멜 만들면서 이 디종 바닐라 술을 제가 샘플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향 한번 네 맡아보시면 돼요. 바닐라 노로이 통. 그리고 꼬냑의 그 우디함 그리고 바닐라 노트를 살려주는 제품이 있는데 제가 지금 노로이 바닐라빈이라고 노로이 마다가스카르 바닐라빈이라고 썼는데 이 제품 쓰셔도 되는데 같은 회사에서 나온 노로이 바닐라의 바니퓨전 이 제품이 있어요. 이거 향 한번 맡아보시면 바닐라빈 굉장히 우디해요. 그래서 이거를 크림에 넣어가지고 디종 바닐라의 우디함과 바닐라 노트를 살려줄게요. 그래서 바니퓨전이 1g 정도 넣었습니다. 레스큐 보여주세요. 아니, 새 거. 어떠세요? 우디향 약간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술을 사용할 때 그 술에서 나는 그 향이랑 같은 계열의 재료를 쓰는 거를 좋아해요. 그러면 그 술 풍미가 더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디종 바닐라는 이미 디저트 하시는 분들이면 많이 쓰시는 너무 훌륭한 제품이죠. 그리고 저희가 크림을 그 레스큐어에서 나온 크림을 쓰는데 35% 멸균 크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콜릿 업장은 초콜릿이 유통기한이 길어야 해요. 15, 18도에 최대 3주까지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멸균된 크림으로 좀 더 보존성을 길게 늘려줘요. 저희는. 그래서 멸균된 크림을 쓰고 있고 그래서 크림을 60도로 데워주는데 멸균된 크림이기 때문에 파이렉스에 넣어가지고 전자레인지로 60도까지 데워줄게요. 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온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닐라 바니퓨전 넣고 그래서 데워줄게요. 데워졌나요? 네, 데우면서 동시에 저희가 캐러멜을 만들 건데요. 이 캐러멜은 물엿량이 상당히 좀 있기 때문에 저으면서 진행하셔도 설탕 결정 안 생겨요. 안전해요. 그래서 조금 맘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러멜은 보편적인 캐러멜 색으로 내주시면 돼요. 우리가 아는 그런 노르스름한. 그래서 크림, 데운 크림에 그 바니퓨전도 섞어서 캐러멜을 만들어 줍니다. 이 노로이 마다가스카르, 노로이 바닐라빈은 이제 발로나사가 이제 인수한 바닐라 회사인데
이 바닐라 빈을 왜 인수했을까 하고 제가 많이 궁금해가지고 찾아보고 써봤는데 굉장히 그 바닐라 빈의 달달한 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우디 향이 있어요. 그 그윽한 우디 향. 근데 그게 조금 재벌가분들 선호하시는 향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막 비싼 술들도 막 우디 향, 향수도 비싼 거 우디 향 이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바닐라 빈에서 부티가 납니다. 네. 그래서 잘 캐러멜을 해주시고요. 그 인덕션 쓰셔도 되는데 저희는 버너 쓰는 걸 좀 캐러멜 쓸 때는 선호하고 있고, 근데 이 버너 중에 이렇게 램프형 버너가 있어요. 불이 이렇게 램프형으로 나오는 이거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동냄비 같은 그런 그 냄비 안 쓰셔도 편수 냄비 써도 열 전도율이 균일하게 돼. 이렇게 버너가 이렇게 램프형으로 퍼지니까. 그래서 이 버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러멜을 만들어 줄게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노란 캐러멜, 갑자기 순식간에 캐러멜이 되기 때문에 꼭 60도로 데운 크림 미리 준비해 주시고, 차가운 크림 넣으시면 진짜 큰일 나요. 그래서 데워 주십니다. 금방 노랗게 될 거예요. 노란 향, 그 캐러멜 향 나죠? 노란색 나고. 그래서 불을 끄고 크림을 넣고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물엿을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으면서 하셔도 결정이 안 생기고, 이렇게 노랗게 캐러멜 됐다. 그러면 불을 끄고 크림을 나눠주세요. 데운 크림을. 캐러멜이 어차피 고열이기 때문에 그 바닐라빈을 그러니까 크림에 바닐라빈을 우려가지고 넣으실 필요 없고 그냥 같이 데운 다음에 하셔도 충분히 바닐라빈 향이 납니다. 그래서 그 냄비 주변도 잘 정리해 주시고, 자, 한 3초에서 5초 정도만 다시 끓여줄게요. 정리하는 개념으로. 그래서 75도 이하일 때 이 소르비톨 파우더를 넣는데요. 이 소르비톨 파우더는 캐러멜에 넣는, 가나슈에 넣을 때는 이따 더 설명드릴 건데 보존성 때문에 넣는 건데, 제가 캐러멜에 소르비톨 파우더를 넣는 이유는 캐러멜 우리 먹으면 막 혀에 잔여물이 많이 남지 않나요? 근데 이 소르비톨 파우더를 넣으면 혀에 잔여물 없이 말끔하게 청량하게 녹아요, 캐러멜이. 그래서 그 효과 때문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 소르비톨이 지방의 노화랑 산화를 방지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크림이다, 이제 초콜릿의 분유다 보다 많이 들어있잖아요, 유제품이. 근데 이제 소르비톨 넣어주시면 그 산화가 방지되기 때문에 좀 더 청량한 캐러멜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75도 이하로 식힌 다음에 넣어주세요. 소르비톨이 액상이 있는데 파우더 쓰시는 게 더 좋아요. 간편하고 사용하기. 소르비톨을 잘 섞어주시고, 그리고 제가 안 녹인 초콜릿 준비해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소르비톨이 어느 정도 잘 섞여졌으면 캐러멜을 부어주세요. 녹인 초콜릿에 캐러멜 부으면 초콜릿이 익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걸 방지하고자 안 녹인 초콜릿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스텐 블렌더 바로 갈아주시는데 초콜릿을 앙 품고 갈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기계를 들어 올릴 때 기계를 킨 상태로 들어 올리면 기포가 엄청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 올리고 싶다 그러면 기계를 꼭 꺼주세요. 작동을 멈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초콜릿을 앙 품고 비커에 이제 안 녹인 초콜릿들이 보일 거예요. 조준하면서 갈아주시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하다가 캐러멜이랑 초콜릿이랑 뭔가 분리된 느낌이야. 너무 많이 분리됐어. 그러면 캐러멜을 너무 센 불에 끓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불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분리돼도 들어가는 디종 바닐라 양이 많기 때문에 이 분리가 풀리거든요. 그래서 분리를 안 내주시는 게 그래도 좋기 때문에 캐러멜을 너무 과하게 끓이진 마세요. 수분을 많이 날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초콜릿이 덩어리 없이 잘 갈렸다. 그럼 이제 술을 넣어야 되는데 35도 내외일 때 넣어주세요. 그래야 이 디종 바닐라 향이 더 많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온도가 좀 따뜻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넣어주지 마시고 좀 35도를 식힌 다음에 넣어주세요. 근데 저희는 시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요. 시식하실 거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술을 넣어주세요. 이 디종 바닐라 캐러멜은요, 여러분들이 그 올리커에서 만약에 마음에 드는 술이 있다, 그럼 그걸로 바꾸셔도 돼요. 네, 다른 제품으로. 만약에 바닐라랑 안 어울리는 술이다, 그럼 바닐라빈 빼고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그래서 술을 품고 갈아주시는데 이게 다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기계를 끄면서 위로 잘 따독따독이면서 품어주세요. 그래서 엄청 꾸덕했던 캐러멜이 이렇게 묽어지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큰 jar. 그래서 잘 섞여졌으면 캐러멜이 이렇게 쭉. 이제 캐러멜이 설탕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흡습성이 좋잖아요. 습을 빨아들이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럼 습에 좀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디종 바닐라도 좀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좀 빠르게 식혀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얼음물에도 식혀주시면 좋은데 어느 정도 지금 식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짜주머니로 넣은 다음에 이렇게 펼쳐서 빠르게 식혀주세요. 앞뒤로 이렇게 펼쳐가지고.
그러면 공기 중에 습이 유입이 안 되겠죠? 이렇게 식혀주시면 좀 더 디종 바닐라의 향을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밀크 초콜릿 쉐리잖아요. 제가 프린트에 써드렸는데 29도 이하로 식힌 다음에 캐러멜 가나슈를 29도 이하로 식힌 다음에 넣어주세요. 29도 이상으로 만약에 이 필링이 29도 이상인데 넣었다 그러면 저 밀크 초콜릿 쉐리 녹아서 몰드에서 안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다독여가지고 식혀줍니다. 네, 선생님 쉘 준비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초콜릿은 오늘 간 만든 것보다 내일이 훨씬 맛있어요. 특히 이렇게 술이 들어간 제품들은 내일이 훨씬 맛있습니다. 더 세져요, 술 향이. 지금은 초콜릿 향이 더 센데 이제 쉘 안에서 알코올이기 때문에 기화되잖아요. 그때 딱 한 입에 딱 먹었을 때 그 기화된 알코올이 팍 이렇게 치거든요. 그래서 이따 시식할 때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서 캐러멜을 짜주세요. 그냥 초콜릿 캐러멜이면 원래 저희가 필링 굳히는 시간이 15, 18도에 보통 12시간 이상 굳히거든요. 최소 6시간 정도? 그냥 초콜릿 캐러멜이면 그렇게 굳히겠는데 얘가 알코올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짧게 굳히는 걸 선호해요. 알코올이 들어간 애들은. 근데 이제 초콜릿이 굳으면서 수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초콜릿 캐러멜 담을 때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90%까지 필링을 넣어도 어차피 굳으면서 자동으로 80% 좀 다운이 되거든요. 근데 빨리 굳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축되기 전에 이제 뒷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한 85%, 80% 짜주시는 거 추천드려요. 너무 많이 짜면 밑바닥이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술 들어간 제품들은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냉장고에 15분 정도만 넣고 윗면 좀 굳어왔다 그러면 빠르게 작업할게요. 이 정도 대충 녹여주세요. 대충 갈아주세요. 그리고 50에서 55도 되네다가 이게 부피 대비 30%가 아니고 무게 대비 30%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무게재서 하세요. 근데 정말 간단하거든요. 에카토리얼 누아 제품을 쓴 이유는 이제 발로나사에서 얘가 그 몰딩이나 디핑하기 좋게 나온, 코팅하기 좋게 나온 초콜릿이어서 물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몰드 할 때도 너무 얇지 않게 딱 적당하게 떠지고 디핑할 때도 두께도 괜찮고 이 제품을 쓸게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조금 더 많이 넣었거든요. 이거 보여드리려고. 못 녹게 해주세요.
그리고 온도계 저희도 막 엄청 많아요. 막 70만 원짜리도 있고 몇만 원짜리도 있고 막 그런데 요 제가 수업할 때 많이 추천드린 게 아쿠바 이 온도계인데 이게 점이 많아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점이 많아서 좀 정확해요. 가격 대비 한 2, 3만 원대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고 어머 지금 29도 30도네? 그럼 계속 30도 31도 2도로 될 때까지 올려주시고 녹이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아무래도 덩어리가 있으니까 얘는 33도까지 올려도 돼요. 왜냐하면 덩어리가 녹으면서 자연스럽게 32도 1도가 될 거거든요. 템퍼링 하다가 만약에 굳었어. 그러면 다시 히팅건으로 계속 녹이면서 마지막 이 작업 온도 31, 2도만 유지해 주시면 템퍼링이 깨지지 않아요. 계속 이 밑바닥까지 알뜰살뜰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치워줘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31도, 그럼 32도까지 올려서 이 덩어리를 다시 녹여주세요. 근데 이제 주걱질 하다가 막 이렇게 착착착착 소리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주걱질을 멈추고 소리 안 나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소리가 나면 그만큼 기포가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 기포 많이 들어가면 몰드 뜰 때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기포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굳은 초콜릿에 구멍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33도까지 올렸지만 이 덩어리가 녹으면서 32도가 될 거예요. 지금 요거가 양이 선생님 요 500g 넘죠? 네, 500g 넘을 거예요. 500g 넘는 양인데 이 500g 넘는 양을 여러분 순행법 하면 30분 넘게 걸려요. 템퍼링이. 그죠? 녹이는데도 그렇고. 근데 순행법이 단점이 큰 이유가 뭐냐면 물을 끓이면서 공기 중에 수분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수증기를. 그러면 초콜릿 안에 있는 설탕이 흡습성이잖아요. 수분을 빨아먹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슈가블룸이라고 막 뿌옇게 되거나 아니면 설탕 결정의 육안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중탕 템퍼링을 추천드리지 않고요. 요거를 이렇게 접종법 양이 많은 것도 저희 막 몇십 킬로도 접종법 하고 막 그렇습니다. 금방 해요.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온도하면. 그리고 만약에 제가 지금 템퍼링 안 깨진 15, 18도에 그 초콜릿으로 접종법 하라고 했는데 내가 만약에 여름철에 배송이 왔는데 초콜릿이 뿌옇게 템퍼링이 깨졌어. 그럼 또 하나의 엄청난 팁이 15, 18도 또는 와인셀러 있어요. 와인셀러가 그래도 10만 원대에 괜찮은 제품들이 꽤 있거든요. 거기다가 템퍼링 깨진 초콜릿을 2주 정도 방치시키세요. 근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뿌옇게 템퍼링이 분명히 깨진 앤데 그 초콜릿 자체가 템퍼링 된 상태로 변해요. 네. 그래서 그 초콜릿을 접종법 할 때 넣으시면 접종법 성공합니다. 그래서 지방에 계신 저희 고객님들도 저한테 그 얘기 듣고 그 지방에서 초콜릿 템퍼링 막 깨져서 여름철에 배송받아도 전혀 걱정 안 해요. 왜냐면 쇼케이스에 2주 넣어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만약에 그 템퍼링 깨져서 오면 다들 대리석 템퍼링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름철에 덥고 습하잖아요. 그래서 대리석 템퍼링은 물론 저희 수업 때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퍼포먼스 개념으로 멋지잖아요. 근데 그 대리석에 초콜릿을 얇게 펼치면 표면적이 넓어지니까 아무래도 습을 빨아먹는 능력이 더 세겠죠. 그럼 초콜릿이 되직해져요. 그 광택이 조금 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템퍼링이 된 초콜릿을 이제 마무리를 해줄 겁니다. 다 굳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떨어졌어? 그럼 계속 31도, 2도 계속 맞춰주면 돼요. 저희가 어제 이제 밑작업이 남았는데 여기서 이제 도구들 다 갖고 왔거든요. 히팅건이랑 뭐 이런 거 가져왔는데 저희 히팅건이 3개가 있어요. 2개를 여기 가져왔거든요. 매장은 나머지 히팅건 하나가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막 전자레인지 데우고 뭐 하고 막 해가지고. 그래서 히팅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정말 좋다. 그래서 학교 강의 가면 가끔 히팅건 없대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기숙사 가서 드라이기 가져오시거든요. 녹아요. 드라이기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머리 냄새가 솔솔 나는데 초콜릿이 냄새를 흡수하잖아요. 그럼 머리 냄새를 흡수하는 거예요. 필름지가 이거 필름지 그 재단 안 돼서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크기로 재단하시면 돼요. 쭉 이렇게. 그래서 바닐라 캐러멜의 밑바닥을 다크로 한 이유는 체감당도 낮추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죠.